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록 제15번 정상상태의 우주론, 다중우주 및 평행우주는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뱅 모델이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 정상상태의 우주론.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같은 점은 원래 정상상태는 공간이 팽창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공간이 팽창한다로 싹 바꿨죠. 어쨌든 공간이 팽창을 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점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점점. 빅뱅 우주로는 공간이 팽창하는데 점의 개수는 안 늘어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상 상태는 계속 늘어난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럼 그 점이 어디서 있었냐? 그냥 생겨난다. 답변을 못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또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우주는 닫힌 개인가 열린 개인가? 우리 우주가 닫혔을까요? 열렸을까요? 닫힌 개이다. 빅뱅 우주론이 맞으니까, 맞다고 하니까 이게 닫힌 개입니다. 이거는 닫혔으니까 공간은 팽창해도 하나, 둘, 세 개인 거죠. 이 세 개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열렸으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우주는 닫힌 개이다. 그러면은 인플라톤 장은 닫힌 개인가 열린 개인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플라톤 장이 뭔지는 일단 뭔지 모른다. 근데 닫힌 개인가 열린 개인가? 임플란트 장이 뭐냐면은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공간이 팽창할수록 그 에너지가 커진다.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임플란톤 장. 그러면 임플란톤 장을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이거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밑에 거죠.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 이게 지금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 아닙니까? 그러면 임플란톤 장은 정상 우주론이네. 정상 우주와 연결됐다는 건가? 라고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임플란톤 장은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럼 임플란톤 장이 뭐냐? 13장에서 설명했듯이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임플란톤 장은 아주 핵심입니다. 과거 빅뱅 우주론 이거였습니다. 즉 공간은 직선으로 팽창한다. 선형으로 팽창한다. 근데 이제 공간이 가속 팽창한다고 밝혀졌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여기서 과거 빅뱅 우주론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즉 한 세 가지 자기 홀궁 문제, 지평선 문제 등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 여기가 인플레이션 됐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그래서 급팽창입니다. 너무너무 작았는데 여기서 아주 엄청나게 한꺼번에 확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팽창이죠. 그게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이론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되살아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임플란톤 장입니다. 이게 임플란톤 장은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다시 보면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은 이거라는 거죠. 지금 정상상태 모델.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이거는 제가 그냥 쓴 것이고요. 그 정상상태 모델이 설명을 못하는 것이 이게 팽창했다는 겁니다. 팽창하면 도대체 점의 개수가 흰색 점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늘어난 거 어디서 나왔냐?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있었다고 이렇게. 네. 우리 우주가 있고 우주 파란색이 있고 원래부터 이게 있었고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그냥 있던 게 그대로 있는 거라고. 네.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그냥 이제 짠짠 나타난다. 관측되기 시작한다. 물론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정상 상태 기존의 정상 상태 우주론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원래 있었다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논리로 우리 우주의 장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장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테두리가 장이죠. 그래서 우리 우주장은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지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얘 때문에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우리 공간 밖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공간이 팽창할수록 그 에너지가 커진다. 여기 있죠. 공간이 팽창할수록 그 에너지가 커진다. 커진 에너지는 물질로 바뀐다. 물질로 짠짠짠 바뀌었습니다. E는 mc의 제곱. 아주 유명하니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질문이 임플란톤 장은 닫힌 개인가 열린 개인가 정상 상태인가? 이게 결코 임플란톤 장이 저 짧은 지식으로 일반인의 지식으로 임플란톤 장이 이거랑 연결되는 것이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거와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간 어미 양자홀 우주론. 어미 양자홀 우주론에서는 이거 맞다. 절반. 그다음 이것도 절반 맞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뻥 터졌습니다. 뻥 터져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빅뱅을 해서 이렇게 된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4차원 세계에서 4차원이라는 겁니다. 차원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건 4차원 어미 양자홀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고 이것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였습니다. 무. 아무것도 무 세계에서 4차원 거대 항성이 뻥 터졌습니다. 뻥 터지니까 빅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그 무였죠. 무 여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우주가 짱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다르죠. 얘가 빅뱅을 하면 얘가 되는 것이고 무에서 유로 나타났다. 빅뱅 맞다. 그런데 계속 4차원 세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 혹은 얘가 어미 양자홀이 성장을 하니까 할미 양자홀을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하면 우리 공간도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팽창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우주에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원래 우리 우주 공간 여기 빨간색 밖에 그 잔뜩 있었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 우주, 어미 양자홀 우주론 이거 절반 맞고 빅뱅이 맞다. 빅뱅이 맞고 스테디 스테이트 물론 정확히 스테디 스테이트는 아니죠. 당연히 계속 물질들이 발생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 3대 법칙을 다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깥 파란색의 바깥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 무시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정확히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미 양자홀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어미 양자홀이 탄생이 되고 우리 그 K사에 대해서는 앞 동영상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고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고대 블랙홀 그건 초고대 블랙홀이 아니라 초고대 블랙홀이 아니라 한 번 더 터져가지고 이게 빨간색 이게 사라진 뻥 터졌습니다. 가지고 그거는 3차원 자식 양자홀 즉 은하 중심에 있는 초고대 블랙홀은 3차원 자식 양자홀로서 이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 블랙홀은 어미 양자홀에는 우리 3차원 세상이 이 표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6차원 세계 6차원 양자홀이 존재를 하고 얘가 C가 뻥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C가 뻥 터졌습니다. C가 뭐냐 하면은 감마입니다. 이게 핵력을 유발하는 감마 폭발을 하면은 얘가 뻥 터지죠. 그러면은 5차원 양자홀이 됩니다. 그러면 감마가 뻥 터졌다. 그러면 여기 세상에는 감마가 우주 배경 복사 감마인 것이고 5차원 양자홀에서 B가 뻥 터졌습니다. B가 뭐냐? 베타. 여기 베타가 뭐냐? 그 전자기력, 햇빛, 광자입니다. B가 뻥 터진 겁니다. 이렇게. B가 뻥 터지면 어미 양자홀.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어미 양자홀이 존재한다. B가 뻥 터졌다는 거죠. B가 뭐냐? 베타 폭발. 베타가 바로 CMB,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에 전 영역에 다 있다는 거죠. 뻥 터졌으니까. 즉 빅뱅 우주론에서도 우주 배경 복사
있다. 근데 어미 양자 우주론에서 맞다고 빅뱅을 한 겁니다. 빅뱅을 하니까 뻥 터지니까 베타 폭발, 광자,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 나타난다. 여기서 핵심은 인플란톤 장은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빅뱅 여기 이 그림하고 맞는 얘기인지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중우주 및 평행우주는 존재하는가? 먼저 질문이 무한 직선은 존재한다. 직선은 존재한다.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직선이다. 그럼 직선을 갑니다. 그럼 끝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끝은 뭐냐는 거죠. 그 끝은 낭떠러지라는 거냐. 설명이 안 되니까 당연히 무한으로 직선이 뻗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물은 휘어져 있다. 휘어져 있다. 동그라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동그라미든지 엄청나게 작은 동그라미든지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동그라미 안은 뭐고,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안은 뭐고 동그라미 밖은 뭐냐,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여튼 동그라미 계속 가면은 계속 돈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럼 그 동그라미를 누가 만드느냐? 무한 직선 아닙니까? 직선이 무한히 뻗어 있다.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무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직선이라는 단어도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고.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냐는 거예요. 왜 동그라미냐? 이렇게 퀀텀홀, 양자홀이 동그라미입니다. 전부 다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요. 우리 우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각종 입자들 이렇게 동그라미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전부 다 동그라미라는 거죠. 완벽한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호킹은 공기방울 안에 우리 우주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요 공기방울이 있습니다. 요 막이 공기방울입니다. 그 공기방울 속에 우리 우주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또 바로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중심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당연히 공기방울 안에 중심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중심이 지구라는 거냐? 왜냐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균등하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해하기가 참 힘든. 그러면은 또 다르게 반론을 하자면 이게 공기방울이 4차원 구체라는 거냐? 또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럼 그게 바로 어미 양자, 이게 공기방울입니다. 이게 공기방울인데 4차원 구체인 거죠.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4차원 자체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공기방울이고, 공기방울 안에 그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풍선 표면에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 그 동그라미를 만드는 절대 지배체는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다중우주 및 평행우주라는 말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나사 우주 전파 망원경 관측 결과는 우주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여기서 무한하다는 사실, 다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진짜 무한하다는 말은 직선으로 무한히 뻗어 있다라는 뜻이냐, 아니면 만물은 엄청 큰 동그라미인데 직선처럼 보인다는 뜻이냐,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무한이라는 답을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무한히 직선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큰 게 아닌 거죠. 무한이라는 거예요. 무한.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 맥스 케크 마크 물리학 교수,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한계 너머 어딘가에, 여기가 관측입니다. 관측. 요 밖에 요 바퀴죠. 이게 바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똑같은 다른 우주, 심지어 나 자신과 똑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 똑같은 존재, 평행우주, 다중우주, 평행우주,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한번 계산해 봤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반지름 약 3조 5천억 광년 되는 공간 안에는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쯤 존재한다. 하나쯤. 근데 그 하나쯤 똑같은 게 그게 확률이죠. 뭐 하나쯤이 3조 5천억 광년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138억
138억인데 억을 넘어서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뜻인데, 그럼 다시 그래서 일단 다중우주가 맞다는 거죠. 지금 다중우주 그럼 여기 다중우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하나 있습니다. 또 우주가 또 하나 있죠. 여기에 또 우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공간 검은색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 그 공간에는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뱅 모델에 의하면 동그라미 안에만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안에만, 여기 밖에, 여기 검은색의 물질이 존재한다가 이거죠. 이게 검은색 물질이 존재하고, 여기 검은색, 다시 질문, 검은색, 여기 검은색 공간에 수소, 헬륨, 그런 게 전혀 없는 텅 빈 공간이냐? 한번 질문을 해보고, 과학의 법칙이 다른 우주, 전체 우주가 초기에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아까 임플란톤장, 인플레이션 이론, 이렇게 물리 법칙이 다른 소우주들이 발생했다. 이거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우리 우주 그게 이제 뭐 한 끈이론에 의하면 10의 500승계의 다중우주, 그 다음에 한번 또 어떤 우주 10의 123승계의 다중우주. 이게 다중우주가 10개, 20개가 아닙니다. 10의 100승, 10의 200승계입니다. 이게 셀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건데 우리 우주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다중우주가 10의 예를 들어 10의 100승계가 있는데 몇 개만 우리 우주처럼 아름다운 우주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괴한 우주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괴한 우주, 뭐 파탄난 우주 대부분이 물리 법칙이 전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어미 양자울 우주로는 역시 다중우주, 뭐 10의 100승, 10의 100승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한 10의 50승? 뭐 하여튼 10의 50승이나 10의 100승이나 뭐 같은 얘기고, 그 어마어마한 다중우주가 있고, 그 다중우주 속에 전부 다 어미 양자울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물리 법칙이 전부 다 똑같고, 전부 다 안정적인 우주이다. 그게 이제 현 다중우주와 제가 제안하는 다중우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빨간색이 우주가 있습니다. 어미 양자울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게 기괴합니다. 이게 기괴한 우주죠. 어미 양자울이 있다. 매우 안정적인 우주가 되겠습니다. 평행우주,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가 아닌 평행선상에 위치한 또 다른 세계를 가리킨다. 평행우주. 인플레이션 다중우주, 다중우주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다중우주라는 뜻은 빅뱅, 아까 빅뱅 이 논리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다중우주, 빅뱅. 경관 다중우주는 그냥 원본 우주 A, B, C, D 이런 식이다.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있었다. A, B, C, D. 원래 그렇게 있었다. 또 혹은 무에서 그렇게 뻥 터져가지고 탄생이 됐다. 다중우주하고 평행우주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중우주는 탄생됐다는 거고 우리 우주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우리 우주와 전혀 관련 없이 짠 하고 탄생이 되는 것이고, 평행우주는 우리 우주에서 갈라져 나가는 거죠. 다중우주하고 평행우주는 전혀 다르다. 여기서 이제 양자적 평행우주라는 게 양자역학적 평행우주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의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평행우주가, 제가 여기서 평행우주가 존재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평행우주가 나타난다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우주는 초래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개수. 이거는 계산해. 수학이죠, 분명.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초래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개수만큼 갈라져 나간다. 갈라져 나간다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져 나간다. 어떻게 갈라져 나가냐? 그림을 그려달라. 그럼 이렇게 갈라져 나간다.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있죠. 우리 우주가 하나, 둘, 두 개로 쫙 갈라졌습니다. 또 얘 우주가 또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러면 첫 번째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갈라진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갈라진다. 질량이 1이라는 질량이 있었습니다. 요쪽으로 0.5, 2분의 1이 갑니다. 요쪽으로 2분의 1이 질량이 쫙 나뉘었습니다. 그게 갈라진다라는 뜻 아닙니까?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절반이 이쪽으로 와요. 절반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절반으로 에너지가 쫙 갈라져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뜻이 아니라 1이라는 질량이 여기도 1로 가요. 또 여기도 1로 갑니다. 그럼 또 여기 1이라는 질량이 또 이쪽으로 또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1이에요. 똑같은 1이고 똑같은 1kg, 똑같은 1kg. 그게 또 갈라지면 또 1kg, 1kg. 그게 몇 개가 탄생을 하느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거죠. 무한. 그러니까 1kg이 갑자기 10의 1000승 kg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여튼 뭐 질량하고 에너지하고 뭐 임플란톤 장 또 예를 들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인은 또 이해를 못 하니까, 역시 복사된 우주 역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적용되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분명 우리 우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분명 적용됩니다. 복사된 우주, 뭐 이쪽이 우리 우주라고 하죠. 그럼 요 초록색이 복사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갈라진다라는 건 틀렸다. 갈라지는 건 틀렸죠. 복사가 돼야 됩니다. 질량이 복사가 돼야 됩니다. 이 복사된 우주에서도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적용되는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절대 법칙입니다. 이게 어떻게 깰 수가 없다는 거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 여기 초록색에서도 엔트로피 증가를 일으키는 뭔가 어떤 것도 복사가 됐다는 거냐. 그러니까 질량 복사되고 에너지 복사되고,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무시하고요. 세 번째,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절대 어떤 것도 복사가 됐다는 뜻이냐.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복사입니다. 두 번째, 복사는 정지 상태의 개념입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까지 복사됐다라는 뜻이냐. 이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그 학식 있는 물리학자분들이 주장을 하니까 함부로 반박을 할 수는 없는. 그래서 에베레스트 다중우주 해석, 다중우주, 여기서 다중우주하고 평행우주하고는 분명 구분돼야 된다. 제가 설명을 드리며, 그는 임의의 관측이 진행될 때마다 양자적 분기점이 형성되면서 우주가 갈라진다고 주장한다. 이게 또 참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지금 양자적 분기점이 형성되면서 우주가 갈라진다, 이 얘기이고요. 그는 임의의 관측이 진행될 때마다, 관측이 진행될 때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임의, 오늘 나 혼자, 한 사람도 관측을 몇 번을 했는데 한 100번? 예, 한 1000번? 예, 한 1000번 관측했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70억의 그 하루 70억의 1000번 관측. 그러면은 거기에 또 그 사람, 그 다중우주에, 그 평행우주에 또 평행우주에, 이건 무한대죠. 무한대로 평행우주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기점이 형성되면서 갈라진다. 역시 갈라진다.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복사가 된다라는 뜻이냐. 어떻게 복사가 되느냐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달라. 절대 그림으로 그리지는 못합니다. 수학적 계산이겠죠, 아마. 근데 그 수학적 계산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가능성이지 확률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이지 갈라져 나간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자면, 글쎄요, 언론 플레이에 지금 섞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섞고 있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자,
가능성을 부풀려 가지고 갈라져 나간다고 하면은 예, 흥행이 됩니다. 일반인이 물리학에 관심을 훨씬 더 갖게 되죠. 근데 뭐 SF 영화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진실이다 라고 하면은 일반인이 누가 물리학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여튼 물리학의 홍보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이거 가능성이지 현실이 아니다. 물리학자 중에 평행 우주론 믿는 물리학자분 계신가요? 끈이론에서는 공간을 찍고 이어 붙여서 우주 다른 공간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웜홀,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연결돼 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 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냐는 거죠. 어미 양자홀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간을 뭐 휘었다가 붙였다가 잘랐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해도 되죠. 뭐 내가 툭 잘라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공간을 툭 자르고. 근데 어미 양자홀이 있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어미 양자홀을 이기고 공간을 툭 잘라내고 이어 붙이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미 양자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 어미 양자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고전 물리학에서 물리법칙은 결정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론이라기보다도 그 절대론이죠. 왜 어미 양자홀이 절대적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빨간색만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만 보면 중심이 어딥니까? 없습니다. 빨간색만 보자면, 근데 전체를 보자면 중심이 어디냐? 중심 당연히 여기죠. 절대론이 되는 겁니다. 4차원 좌표계 0,0,0,0 0이 4개, 가로 세로 높이 하나 더, 네 번째 차원. 고전역학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 빨간색, 명확한 세계입니다. 이게 명확한 세계고, 그 옆으로 요만큼 알파의 세계가 있습니다. 불확실의 세계, 베타의 세계가 있습니다. 파동의 세계. 이해하기 조금 힘드니까 이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똘똘똘 말았습니다. 어미 양자홀이 공간을 똘똘똘 말았습니다. 이쪽, 골짜기 골. 여기가 고전역학.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좌측에 벽이 막혀 있다는 거죠. 우측으로 벽이 막혀 있습니다. 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왜? 우리는 요거밖에 이해 못하니까. 요것이 우리의 우주 공간이고, 우주 공간 좌측이 뭐냐? 요거 좌측이 뭐냐? 우측이 뭐냐?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아래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이 파동, 베타의 세계. 다시 이쪽 그 골짜기에서 우리 공간이 여기고요. 우리는 명확하게 이 공간을 알고 있습니다. 고전역학. 이곳에 좌측이 있다는 거예요. 좌측이 도대체 뭐냐? 여기 또 우측이 있습니다. 우측이 도대체 뭔지. 높이가 또 있죠. 높이가 뭐냐? 입자를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떨궈보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 딱 선 걸린 거 있지 않습니까? 걸린 것만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좌측에 삐져나온 요거 뭐냐고, 얘가. 우측으로 삐져나오고 또 높이는 또 뭐냐.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역학하고 양자호를 적용시켜서 고전역학이 3차원 해석해지죠. XYZ 방향. 어미 양자홀이 알파 입자 불확실을 일으킵니다. 베타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누가 일으키느냐? 어미 양자홀이 일으킨다. 어미 양자홀이 절대 지배 체로서 불확실이 당연히 맞다고. 파동이 당연히 맞다. 근데 우리가 XYZ 현실에서 얘를 이해를 하려면 절대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미 양자홀 전체, 이게 어미 양자홀이 일으킵니다. 명확한 세계라는 거죠. 불확실, 맞다. 근데 명확하게 불확실이다. 명확하게 파동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뭘까? 위치가 정확하게 측정될수록 운동량의 퍼짐은 커지고, 반대로 운동량이 정확하게 측정될수록 위치의 불확정 정도는 커진다. 이것이 아까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탁 놔두면 이게 우리 좌측으로 삐져나왔습니다. 우측으로 삐져나왔고요. 위아래가 또 존재하죠. 우리는 이것밖에 이해 못하는데,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양자역학은 관측이라는 문제가 개입되면 관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률에서 결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자유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관측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쫙쫙 갈라진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게 바로 이제 또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자유의지, 이게 인간중심주의거든요. 이게 인간이 관측을 했다, 인간이 선택을 했다. 선택, 인간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은 우주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전 우주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 선택했다, 전 우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1초 뒤에 남이 하나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1초 뒤에 또 전 우주가 또 갈라진다는 거죠. 오직 인간만. 인간중심주의다. 아니, 코끼리가 지금 물 먹으러 갈까, 아니면 나뭇잎 따먹으러 갈까, 뭐 이것도 선택, 자유의지 아닙니까? 코끼리가 몇 마리인데. 그럼 박테리아는 또 자유의지가 없겠습니까? 박테리아가 지금 도망갈까, 아니면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도망갈까, 가만히 있을까, 뭐 박테리아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뭐 박테리아의 그 판단은, 선택은 자유의지가 아니고 인간의 선택만 오직 자유의지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관측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측을 현재 이해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미 양자홀에서는 관측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모두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명확하다고. 모든 것은 어미 양자홀을 일으킵니다. 어미 양자홀이 절대적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 관측이 무슨 뜻이냐? 만물을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거죠. 우리 세상 빨간색에 중력이 작용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력이 어미 양자홀이 얘를 당기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슈레딩거 고양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었냐, 상자가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 상자에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고 물어보면 할 말 없죠. 물론 슈레딩거 고양이 그 패러독스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하여튼 상자가 닫혀 있다.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 그럼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고양이가 절반은 살았고 고양이가 절반은 죽었다,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관측이거든요. 뚜껑을 열어봐야 뚜껑을 열었을 때 관측을 하는 것이고, 그때 결정이 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뚜껑을 열든 안 열든 아무런 상관없이 어미 양자홀이 고양이를 당기고 있다는 거죠. 중력으로 고양이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중력이 고양이를 당기고 있다는 거냐? 그러면 우주 공간, 텅텅 빈 우주 공간에서 고양이 한 마리 상자에 딱 가둬놉니다. 그래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고양이 지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세포들이 스스로 잡아 당깁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잡아 당긴다는 거냐? 그건 네 번째 축이죠.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관찰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즉 어미 양자홀이 절대적 관측, 만물을 당기고 있으므로 모든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행동, 인간이 뭐 자유의지, 선택 이런 거는 상대적 관측일 뿐입니다. 상대적 관측은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관련이 없다. 슈레딩거 고양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미 결정론입니다. 이미 그 고양이 속에, 상자 속의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얘는 뭐냐? 알파 입자 불확실, 베타 파동. 자, 고양이는 우리 세계의 물질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전 우주가 평행우주는 우리 세계죠. 물질이 복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 있고, 그럼 얘는 물질이 아닙니다. 얘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는 중력이 작용해요. 대표적으로 고양이 혹은 우주, 얘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고 현실이고, 얘하고 얘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면 확실을 하는데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중력이 작용 안 하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 알파, 베타, 감마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제8장 축공간 입자의 근원, 그래서 중력이 뭔지, 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파, 중성미자를 9장에서 설명해 봤었고, 그 다음 제10장에서 양자얽힘, 이중슬릿 현상, 초전도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렸는데 당연히 어미 양자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세상이고 자유우지 이거 전혀 관련 없다. 평행우주 탄생 안 된다. 다중우주, 다중우주는 맞고, 끝으로 다중우주 직접적인 증거는 우리의 팽창하는 이 우주가 이웃 우주들과 충돌해야만 찾아질지 모른다. 충돌해야 한답니다. 여기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충돌을 하면은 다중우주가 관찰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논리로 그러면 이게 A 우주, 그 다음에 이게 B 우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렇게 오면은 이때서야 관찰이 된다. 두 우주가 A 우주하고 B 우주가 합병이 되는 겁니다. 천문학적 현상, 우리 우주 천문학 관찰 현상과 똑같고 단지 차원이 하나 더 증가됐다. 결론적으로 다중우주, 엄청나게 많은 다중우주가 있고 평행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